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. 또 어느새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. 저녁 시간. 늦은 시간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또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. 떠들도록 할게요. 편하게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재밌게 놀았죠? 놀 땐 놉시다.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편안할 때 한번 제 영상 들어주시면 돼요. 눈으로 볼 필요 없어. 귀로 들으면 됩니다. 귀로. 제 아는 또 친한 분도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화면을 보고 하니까 눈이 침침하다더라고요.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. 비록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듣다 보면은 좀 친숙해질 거야. 뭐 옆집 동생, 뭐 오빠, 동생으로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삼성전자 뭐 이야기는 제가 뭐 아주 기가 따갑도록 할 건데 삼성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또 주말은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섞어가면서 믹스하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, 뭐 금융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정보 뉴스를 접하면서 흐름을 이제 보는 흐름, 이 긴 흐름을 한번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가야지 않겠어요?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.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봤더니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회장이네요. 여성분이네요. 보니까 미 금융계 영향력 1위. 1위입니다.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의 한번 인터뷰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. 올해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한 두세 차례 금리를 더 올리고 그 수준의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.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현금 흐름이 우수한 좋은 기업을 고르는 운용 실력, 이 운용 실력이 아주 더 중요해질 것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최근에 한국을 찾은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회장인데 CEO인데 그냥 그 일간지하고 같이 뭐 인터뷰를 한 것 같아.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강조를 합니다. 운용 실력이 중요하다. 이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하네요. 올해로 창립 75년을 맞은 프랭클린 템플턴은 그 자산 규모가 얼마였더니 와 장난이 아니네. 1조 4천억 달러야. 1조 4천억 달러. 1744조. 1744조가 되는 미국 10대 운용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. 엄청난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한 질문에 그 존슨 회장은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동시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.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. 지난해 물가 상승,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각국이 이제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지정학적인 유형까지 겹치다 보니 코스피는 25%, 미국 S&P 지수는 20% 정도 하락한 바 있다고 하죠. 그리고 시장에 그 대한 전망에서는 가장 큰 전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수준이다. 인플레이션과 금리다.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아 가지고 연준은 올해도 이를 누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.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. 소비자 물가 지수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연준이 추가로 한 25bp씩 한 두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. 두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. 현재 미국의 현재 그 기준금리는 4.25에서 4.5% 구간에 있습니다. 4.25에서 4.5% 있는데 우리 존슨 회장이 금리는 그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것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전제할 때 보니까 미국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 시에는 재무 상태나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운용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. 그렇게 봅니다. 재무 상태나 현금 흐름. 하여튼 특히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기업 실적이 투자 수익률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실적. 돈 잘 벌어야지. 돈 못 벌면은 그거 꽝입니다, 여러분. 어차피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야? 이윤 창출 아니야? 돈 잘 벌어야 돼. 근데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실적과 현금 흐름, 이 좋은 우량 기업을 선별하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그런 걸 잘 보야 돼요. 뭐 돈 못 벌어. 인기는 좋아.
야, 이거 골 때립니다. 그러면은. 하여튼 배당주하고 채권 투자에도 관심을 둘 때라고 합니다. 배당주. 배당주 좋아하는 분들 많죠. 천 회장도 뭐 배당주는 좋아합니다. 존슨 회장은 S&P 500에서 나오는 수익의 40%는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다. 그럽니다.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, 하이힐드 채권이나 뭐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진 반면에 하이힐드 채권도 신용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어요. 기업들이 그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투자로 수익을 내기 좋다.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.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즘 개미들이 채권에 엄청나게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. 5조 이상 할 때 있죠. 이 또 신용 스프레드는 그 하이힐드 채권하고 국채 간의 금리 격차예요, 여러분.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건 뭐냐? 그만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고 경기를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. 또 기술 변화에 특히 관심이 높은 경영자이기도 합니다. 기술 변화.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기술이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에 매료돼 가지고 만약 20살로 돌아간다면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용한 그런 비즈니스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. 존슨 회장은 그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은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부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자본을 세분화할 수 있는 세분화해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자산운용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 평가하고 프랭클린 템플턴은 그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머니마켓 펀드를 내놓기도 했더라고요. 그리고 기술 중심의 신생기업이죠. 스타트업. 여기 투자에도 적극적이에요. 실리콘밸리에 그 인큐베이터를 두고 매달 스타트업 100개 중에서 한 20개를 추려가지고 심층 검토하고요. 그 중에 한 곳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늘릴 거라고 합니다. 3년 전에 이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 오른 그 존슨 회장은 공격적인 행보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. 취임 직후부터 M&A에 나서가지고 탐나는 기업이 있으면 통큰 베팅을 좀 하는가 봅니다. 그리고 취임 4개월 후에 액티브 펀드에 사더라고요. 뭐 레그 메이슨 여기를 사들였다고 합니다.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. 인수 가격이 65억 달러, 8조 원인데 75년 그 프랭클린 템플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딜이라고 했답니다. 당시 인수 결정에 대해서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선택이다. 그 결과 운용자산 규모도 한 1,400억 달러 수준까지 껑충 뛰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공격적인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 같고 이듬해 그 맞춤형 지수 제공업체 있죠. 그 테크놀로지 플랫폼 전문 오쇼넷시 자산운용 그리고 2차 사모펀드 투자사 렉싱턴 파트너스를 사들여가지고 레그 메이슨 이후에 인수 이후에 7건의 추가적인 M&A를 단행을 했다고 하고 그 결과 현재 그룹사 내에 독립된 자산운용사 18개를 보유하고 있네요. 그리고 전통 자산인 채권 주식 운용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, 사모펀드 등 대체 자산 부분에서 시너지를 내는데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. 존슨 회장의 행보는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그 프랭클린 템플턴에 대한 월가의 인식을 좀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사모 시장에서 역량을 키워가지고 대체 자산 부분에서도 상위 10대 운용사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다양한 그 투자자들한테 대체 투자 그 자산을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 같아요. 하여튼 참 멋있는 여성이네요. 저도 이런 여성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존슨 회장. 하여튼 우리 여성분들이 참 잘해 보면은 이렇게 뛰어난 여성들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. 하여튼 우리 여성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우리 존슨 회장 같은 아주 투자 잘하는 여성분들 많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